6월 16일 화요일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랐고, 동시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린 매크로 변화가 같이 잡힌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7.4% 오른 8,726포인트로 9,000선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고, 코스닥은 1.5% 빠진 1,018포인트로 어제 강세에 대한 차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처음으로 두 지수가 갈렸습니다. 환율은 1,508원으로 1,500원 코앞까지 내려왔고, 일본에는 일본은행 인상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매크로 변화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1% 인상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거의 30년 동안 사실상 제로금리 환경이었고, 1% 수준은 24년 만의 자리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일본 내부 통화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엔을 빌려 다른 통화 자산을 사두던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날 한국 시장은 외국인 매수와 SK하이닉스, ADR 상장 효과가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글로벌 자금 재배치 압력보다 한국 자체의 강세 요인이 앞섰습니다. 개별주 흐름의 진짜 주인공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4.1% 오른 238만 2천원으로 230만 선을 단숨에 넘어 240만 선에 다가섰고, 미국 ADR 상장 포도가 외국인 매수에 한 번 더 불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8% 오른 34만 3천원으로 30만 선 위에서 단단한 흐름을 이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은 2.6% 오른 41만 500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매수한다는 포도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 흐름에도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강세였던 자동차와 화학, 일부 코스닥 주도주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갈렸습니다. 네이버는 2.4% 빠진 24만 2천원, 현대차는 1.1% 내린 64만원으로 어제 폭등에 대한 차익을 일부 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000피보다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 도파민 장세는 끝났다는 시각이 강조됐고, 반도체만 담기 불안한 장세이니 조선과 소비재로 분산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시장 폭 확대의 다음 단계 시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찍은 반도체 기회라는 평가가 강세였고, 다른 쪽에서는 육아 예언이 맞아가고 있으니 의심 없이 파티를 즐기라는 강한 강세 시각도 같이 나왔습니다. 매매일지에서는 오늘 삼성증권 계좌에서 새로 체결한 거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RIS200과 SK하이닉스를 약 1,100만원 정리하고, 지난 월요일 ACKRX 금연물과 KODX 은선물 해지 자산을 약 5천만원 손절로 정리한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현금성 자산 비중은 여전히 약 40% 수준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사흘 연속 들어오고,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내려온 자리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충분히 안전한 신호로 보이지만, 코스피가 단 사흘 만에 8,000선에서 8,700선까지 거의 700포인트 올라온 자리라 추격은 한 박자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분할 자리는 환율이 1,500원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일본은행 인상이 한국 외국인 자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며칠 더 확인되는 자리로 잡았습니다. 오늘 배울 점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올렸다는 한 줄짜리 보도가 왜 한국 시장 입장에서도 큰 매크로 변화인가, 그리고 그 변화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은 일본의 거의 무이자 같은 엔을 빌려서 그 돈으로 한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더 높은 수익률 자산을 사두는 거래입니다. 일본 30년 가까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글로벌 큰손들은 사실상 공짜로 엔을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빌려간 엔 규모는 누적으로 수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비유로 보겠습니다. 동네 어느 창구가 30년 동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짐을 보관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그 창고에서 거의 공짜로 자전거나 가구 같은 큰 짐을 가져다 다른 곳에서 빌려주거나 활용했습니다. 오늘 그 창고가 처음으로 1%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는 작아 보이지만 30년 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짐을 가져다 활용하던 사람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일본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거의 공짜였던 엔을 빌려 한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같은 데에 넣어둔 자금이 이제부터는 1%의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엔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수출주가 약해지고 한국 수출주의 반사이익이 일부 생깁니다. 둘째, 엔 캐리 트레이드 일부가 청산되면 글로벌 자금이 한번 재배치되는데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큰 매크로 변화는 한 번에 다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0년에 걸쳐 쌓인 자금 흐름이 1% 인상 한 번으로 한꺼번에 청산되지는 않고 보통 여러 달에 걸쳐 천천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본은행 인상은 단기 충격보다는 6개월에서 1년 흐름의 자금 재배치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한 주의 시세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분기별로 일본엔과 한국 외국인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둘째, 단기로는 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수출주, 예를 들어 자동차나 조선 같은 자리가 후보가 됩니다. 셋째, 이런 큰 매크로 변화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충분히 자리를 다지는 종목을 분할로 잡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